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예, 비타민님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기봉. 네, 분기봉은 다시 335 위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가 335죠. 여기. 네. 그러니까 매도가 가능한 분기봉의 최초 상단선 335예요. 그러면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예?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335보다 높고 개인이 매수하고. 아이고.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푸순 왜 사셨어요? 이게 횡보하면 풋콜 다 죽어요. 예? 횡보하면. 지님 고맙습니다. 야, 이게 지금 하락하면 풋이 수익이 나는데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갭상승해가지고 떨어지면 콜도 녹고 풋도 녹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335잖아요. 지금 지수는 336.27이에요. 그러니까 335보다 높죠?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오버슈팅이잖아. 그죠? 오버슈팅을 걱정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오버슈팅이 어떻게 나오냐면 개인이 매도하면 나와요. 개인이 현물, 선물 이렇게 매도하면 더 올라가요. 그러다가 개인이 매수하잖아요. 그럼 떨어져.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할 때까지는 쭉 끌어올렸다가 개인이 드디어 이제 나는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쭉 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가 궁금하시면 개인이 언제까지 매도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대충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자, 지금이 며칠이냐면 5월 22일입니다. 22일. 자, 국장은 6거래일 남았고 미장은 7거래일 남았어요. 그런데 분기봉은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예?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지금 5월 4주죠? 5월 4주 6월 5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6월 말까지 5월 4주 6월 1, 2, 3, 4, 5 총 6주 남은 거예요. 예, 6주가 남아있어요. 예, 김종엽님 반갑습니다. 오키도키님 반갑습니다. 예, 6주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6주라는 시간 동안에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얘가 322.03입니다. 6주라는 시간, 그 안에 내려와야죠, 사실. 근데 아주 길게 잡았을 때 6월 말까지 322.03 아래로 내려오면 하방이 승리한 거고 6월 말이 되는데도 320.03 위에 있다.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그때는 스트레스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336.27이죠?
27에 마이너스 322.03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기로 336.23에서 27 이거 어디 갔지? 다시 해야겠다. 336.27에서 그 다음에 322.03을 빼면 14.24예요. 14.24. 그러니까 14.24포인트를 빼면 하락인 거고, 이 위에서 놀면 계속 상방인 거예요. 자, 분기봉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매수자는 이제 더 이상 매수할 게 없어요. 매수 영역 벗어났으니까. 기존에 매수한 사람은 그냥 홀딩하고, 홀딩한 것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제 그것만 감안을 하셔야지, 여기서부터 난 또 상방이니까 매수해야지 했다가 방향 바꾸면 골치 아픕니다. 자, 여기가 월봉 매수가잖아요. 이건 월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월봉에 상단선이 없습니다.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없었어. 이건 시작할 때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만 돼요. 매수만 가능해요. 띵글로 보면. 그러니까 월봉을 보고 띵글로 거래하라 그러면 매수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자, 매트릭스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는 종가만 1이고요. 여기는 고저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려면 얘가 무슨 봉이 되냐면 음봉 플러스 종가 하락이어야 돼요. 자, 음봉 플러스 종가 하락이 돼야 이건 하방에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양봉 플러스 종가 상승이잖아요. 현재 상태는 상방에 유리한 거예요. 이건 하방에 유리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상방에 유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6거래일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6거래일 동안 종가를 하락시킬 수 있으면 하방에 유리해지는 거고, 종가를 하락시키지 못하면 상방에 유리해지는 거죠. 종가를 하락시키지 못했는데 윗꼬리가 길어지면 애매한 거고, 그죠? 윗꼬리도 없이 버티면 어쨌든 상방에 유리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상방에 유리한 겁니다. 상방 유리해요. 제가 하락에 배팅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직까지는 상방에 유리한 거예요. 상방에 유리한 걸 유리하다고 해야지. 이걸 하방에 유리하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상방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6거래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죠? 명량해전 할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6일이 남아있어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인데, 자, 월봉에서 뭘 보여드렸냐면 하단선을 보여드렸어요. 하단선. 근데 얘가 어딨냐? 324 정도 있을걸요? 324 땡땡 있어요. 그러니까 324 위로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근데 얘는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하단선도 굉장히 낮은 곳에 있지만
주봉의 하단선도 똑같이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매수 못해. 예? 월봉 플러스 주봉은 매수가 없어요. 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딩만 할 수 있어요. 예. 밑에서 매수한 분이 지금 매수를 들고 가시든가 아니면 냅다 청산하시든가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상방을 보겠다고 매수를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딱 뭐가 있냐? 상단선하고 예, 볼펜 20이 있어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똑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그 매도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아예 매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허공이에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격 위로는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가격 위에서 매도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 상단선 위에서 상승하는 거, 이거 개인 매도요. 예, 반대로 상단선 위에서 하락하려면 개인 매수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개인이 매도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의지는 상단선 위까지 밀어 올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왜냐? 매도하는 게 개인이잖아요. 뭐 개인이 매도해봐야 뭐 어쩔 건데. 예, 들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내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단선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현물 다 줘요. 너 가져. 이러면서. 오늘은 개인이 현물을 매도 쳤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은 빼기는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상단선 맞으면 내려간다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단선이 딱 됐는데 개인이 막 매도 쳐. 그럼 오늘은 아닌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한 7, 80%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은 매수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 여기요. 335.75. 그러니까 335.75 위로는 매수 없다. 네. 335.75 위로는 매수를 안 한다. 여기요. 근데 분기봉 상단선이 335죠. 네? 그러니까 분기봉의 상단선이나 그 다음에 주봉의 상단선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는 매수 안 하는 게 낫겠죠. 여러 봉의 그 상단선이 자꾸 중첩되는 자리들은 예, 공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 위는 그냥 포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 예,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몇 프로냐면 20 몇 프로더라? 22.7%. 네, 22.7%고요. 그 다음에 일봉은 지금 102% 나왔어요. 102%. 그러니까 22.7%라는 거는 일단 주봉 거래량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내리고 싶으면 거래량을 늘려야 돼요. 아주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예, 주가를 내리고 싶으면 늘리고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거래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뭐가 있더라? 현충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거래일이야. 그 다음 주는
5거래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는 거래량이 줄겠죠. 예? 다음 주는 거래량이 줄 거잖아요. 확률상 다음 주는 거래량이 줄 거라고. 4거래일이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음 주는 줄어들 거니까 옆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이번 주에 줄면 옆으로 가고 이번 주에 늘면 위로 가고 다음 주는 줄 거니까 옆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계속 위로 가는 거예요. 형태상 아래로 안 떨어져요. 근데 현충일이 끼어 있는 저 주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끼어 있는 그 주보다 거래량이 늘면 2주 연속 늘 거예요. 그러면 횡보치고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현충일 다음 주는 5거래일이니까 거래량이 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현충일 주에 거래량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현충일이 끼어있는 이 6월 6일이 끼어있는 주봉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거래량 투자 심도는 계속 위로 갈 거고, 예. 현충일이 끼어있는 주봉에서 거래량이 하락하면 이제 밑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6월 6일이 포함된 그 주봉이 사실 방향 중에서는 제일 중요해 보여요. 거래량 투자 심리 때문에. 자,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연구간의 끝이에요. 네, 끝이고, 그 뒤로, 요렇게, 6월까지는 1구간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가 0구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1구간이에요. 근데 이번 주가 5월 4주입니다. 다음 주가 6월 1주, 그 다음 주가 6월 2주, 그 다음에 6월 3주, 6월 4주, 6월 5주예요. 무슨 얘기냐? 종가가 하락하면 6월 4주까지 하락하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만약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6월 4주까지 하락이라고. 네? 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6월 4주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상. 그러면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6월 말에 종가가 지금 종가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6월 말에 종가가 지금 종가보다 낮다면 지금이 사실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게 여기보다 낮아지는 거죠. 맞죠? 주봉이니까. 네, 여기보다 낮아지는 건데 여기 지난주 종가가 얼마냐면 334.23이에요. 334.23. 그러면 여기보다 낮아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예, 분기봉의 상단선보다는 낮을 거잖아요. 근데 재수 좋아서 만약에 이제 326 아래로 내려가든 322 아래로 내려가든 322라고 해봤자 12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저는 6월 말까지는 하락이 우세할 거라고 봐요. 예?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이 우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종가가 하락하는데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냐면 종가가 하락하려면 여기보다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봉이어야 돼. 음봉. 이렇게. 그죠? 종가 하락. 자, 종가 하락이면 음봉이어야 되는데 음봉이 저가랑 가까워야 돼. 왜 그럴까요? 네. 다음 주에 저가를 깨야 되거든. 그쵸? 다음 주에 저가를 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번 주에 고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예? 이게 고가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가가 하락만 하면 괜찮다라는 거고, 종가가 하락했을 때 최대한 저가랑 가까워야 다음 주가 됐을 때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 거죠. 그럼 이번 주에 저가를 깨면 여기는
6월 첫 번째 주에 하락이 시작되는 거고 6월 첫 번째 주에 하락이 시작되면 6월 5주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저가는.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냐? 분기봉. 그죠? 분기봉이 끝날 때 이게 6월 말이 분기봉 끝날 때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우세한 상태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봉은 6월 1주부터 6월 5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하락 우세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음봉이 하나 나야 돼. 예? 음봉이 하나 나야 된다고. 그래야 고가도 낮아지고 저가도 낮아지고 종가도 하락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게 하락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걔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락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양봉 이렇게 그리면 하락을 못해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1구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1구간에 하락할 수 있도록 전봉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전봉의 조건이 뭐예요? 윗골이 달린 음봉이라는 거지. 이 봉이 하나 그려져야 그 다음부터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으면 얘가 그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하실 거 뭐예요? 음봉 기대. 네? 음봉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최악의 경우 지금 336이잖아요. 340까지 간다고 쳐. 근데 34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340까지 갔다가 내일 336을 다시 왔다고 쳐보자고요. 예?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주봉만 음봉으로 마감해주면 땡큐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확인하셔야 될 건 음봉. 자, 나는 곧보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청나게 분할을 해야 돼. 왜? 아직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분할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매일매일 분할해. 그러면 안 돼요. 네. 주 단위로 분할해야지. 계속 나눠.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주봉 음봉 한번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봉이 음봉으로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곧보스 주봉이 양봉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상승하는 봉 하나를 기다리라고요. 걔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공략하기에 유리한 거죠. 근데 걔가 안 나오면 계속 곧보스는 하락되고 지수는 계속 상승돼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계속 곧보스를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이해하셨죠? 이거 음봉. 네, 음봉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분할하셔야 돼. 예? 제 기준엔 10분할. 예? 10분할이요, 10분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 스트레스 안 받아. 자, 추매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과 신규로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예. 신규로 하시는 분은 싸게만 사면 돼. 근데 추매하시는 분은 단가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야 돼요. 그죠? 왜? 나는 단가를 낮춰봐야 소용없어. 이미 높은 데서 물렸는데 여기서 매수한다고 바로 수익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상승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물을 타야 돼. 싸게 물 타도 계속 빠지면 물량 커지고 손실 커지고 그죠?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물 타놓고.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현금 비중이 많으니까 계속 나눠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들어갈 수 있어도 이미 물린 사람, 그죠?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 그냥 나 여기서 그냥만 들이밀어 봐야지 들어갔다가 빠지면 예, 기존 손실 증가에 신규 손실 증가까지 포함해서 예, 이중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사야 돼요. 상승하기 직전에 사야 된다고. 그래서 양봉을 하나 확인하시고 양봉이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 봉에서 조정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곧보스 막 누가 추매하면 어때요? 막 그 얘기잖아요. 그럼 계속 저는 뺀지나요. 아니라고. 사지 말라고. 왜? 여기서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4,000원에 들고 있어도 수익 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막 쏟아져가지고, 아유, 내가 깜빡해서 물을 못 탔어. 그래서 후회돼. 근데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4,000원 가면 어차피 다 수익이잖아. 아니에요? 여기서 지수가 확 빠져가지고 아무리 봐도 올라올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얘는 목표치가 어디냐고요. 4,000원 넘어라고. 예? 곧 벌써 4,000원 넘어갈 건데 뭐 고민이에요. 그냥 현금 들고 그냥 들고 있는 물량만 갖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수익이 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실이 증가하는 부분이 골친 거지. 그러니까 손실이 증가하는 걸 제어하려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물을 타자마자 올라가야죠. 그래서 일정 수준 올라가면 이제 손실이 줄어들면서 수익으로 턴나는 자리가 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물량 좀 줄이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매니징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사. 그러다 돈 떨어지는 거지. 돈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팔아.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떨어지면 싸게 파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손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보유해서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자리에서 들이밀어야 버티는 것도 꽤 버틸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 손실이 줄어드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은데, 이게 계속 손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괜히 단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생겨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 타는 거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 타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단가를 낮추는 건 소용이 없다니까. 네. 오르기 전에 물 타야지. 그러니까 비싸게 물 타도 된다는 거예요. 오르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싸게 물 타도 되지. 예. 근데 싸게 물 타가지고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견딘다고, 사람들. 이해하셨죠? 예, 주봉 설명 다 했습니다. 일봉이 이게 골 때려요. 예,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건데, 아무리 봐도 골 때려. 자. 이게 이 검정색이 볼벤입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이격도를 씌운 거예요. 이격도 플러스 볼벤 20.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이격 볼벤이라고 부릅니다. 이격 볼벤. 예. 근데 보통 2개 뚫으면 안으로 들어와요. 예, 근데 지금 밖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밖에 있다고. 예?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렇게 갭상승이 뜨잖아요. 갭상승이 뜨면 땡길 거라고. 왜?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예? 이게 완전히 밖에 나간 거라, 예, 이렇게 떠도 저는 땡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상승한다. 예? 오늘 나스닥이 상승하면 저는 갭 상승한 다음에 밑으로 땡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전략은 없는 거예요. 예. 일봉조차도 이미 과하고, 주봉은 상단선에 이미 도달해 있고, 분기봉도 상단선보다 높아요. 그리고 월봉은 하단선으로부터 벗어났어. 그러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누가 여기서 풋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장이 내리면 최상의 선택을 하신 거죠. 풋을 사신 게. 근데 미장이 오르면 풋, 콜 다 죽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풋, 콜 다 죽겠지. 왜? 갭 상승하면 풋이 죽을 거고, 풋이 죽은 상태에서 밑으로 당겨버리면 콜도 죽을 거잖아요. 근데 밑으로 당긴다고 해서 풋이 살아나나? 안 살아나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갭 상승하는 순간 풋은 죽잖아요. 그 당겨봐야 본전 오는 게 다지. 수익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는 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 근데 풋에게 유리한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풋에게 유리하려면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든 그 기관이든 매도를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를 들고 있는 게 개인이다 보니까 좀 이게 애매한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요. 너무 많이 사고 있다고. 이게 내릴 거면 어지간히 사야 되는데 거의 막 7, 8천억씩 사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늘었어요. 예. 오늘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늘어서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뜬다고 해도 고가 투자 심의도가 상승해도 예, 거래량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땡긴다. 예? 아래쪽으로 땡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갭상승해서 땡길 거냐 그냥 땡길 거냐 그건 몰라요. 예? 미국 증시의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는 갭상승했다가 끄집어 내릴 거고 예,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 그냥 끄집어 내리겠죠.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예, 비사발 가야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만 보면 위는 제한적인 상태다. 내일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 수요일이 됐을 때는 다른 문제고 예, 수요일부터는 거래량이 일구간에 들어가니까 그때 위로 올라가면 막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일까지는 위로 올라가는 걸 제한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밑으로 좀 잔뜩 빼놔야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차라리 수요일 날 오르더라도 화요일 날 밑으로 예, 처박아 놓으면 조금 정신적으로 좀 덜 스트레스 받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봉은 어쨌든 과열 상태다. 주봉도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고 예, 분기봉도 상단선 위로 올라탔으니까 좋은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려면 개인이 이걸 상승장으로 인지하고 냅다 현물을 매수하면 내려가는 거고 오늘처럼 정신 못 차리고 이거는 상승장이 아니야 계속 이러면서 현물 매도하면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상승장이라는 걸 믿어야 돼. 예? 근데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안 믿게 하니까. 자, 일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자, 선물도 똑같이 고가겠죠. 매수가는 여기 326 아래니까 이미 예, 버스 떠났어요. 버스 떠났기 때문에 매수는 없다. 주봉은 상단선 위에 이미 올라섰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답이 없어요. 네, 여기도 답이 없습니다. 신규 매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냥 홀딩 할 수 있는데 신규 매수는 할 수 없고 이제 매도자만 고민을 해봐야죠.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 자, 여기도 똑같은 구조죠. 네,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1구간 종가 5개, 저가는 다음 주부터 5개. 자, 이번 주에 음봉 내면 다음 주부터 4주간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리기 좋은 쪽입니다. 저는 채권 쪽 잘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일봉도 지금 과열 상태예요. 예, 여기도 과열 상태입니다. 예,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갭상승이 오면 잘하면 이제 땡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신 개인이 매수로 붙어야 돼요. 예, 현물을 딱 물어야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고버스. 자, 이거 구조를 하나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이걸 설명해 드려야 외국인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머리에 담고 보세요. 자, 지금 이게 투자 심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응?
이게 좀 잘못 껐죠?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냐? 이게 2023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투자 신미도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투자 신미도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정보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저가도 올라갈 거고, 고가도 올라갈 거고, 종가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올라가면 최고치가 돼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상승 시 최고치가 됩니다. 그러면 주가도 최고치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저가 투자 신미도가 상승하면 저가는 최고치가 돼야 되고, 고가 투자 신미도가 상승하면 고가도 최고치가 돼야 되고, 종가 투자 신미도가 상승하면 종가도 최고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치가 돼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락하고 싶으면 계속 하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자, 그러면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1년 내내 하락시키든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상승을 줘야 돼. 다시 1년 내내 하락시키든가 상승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지금 고가 하락했죠. 여기 고가 하락했죠. 자, 여기 저가 깨졌죠. 저가 깨졌죠. 종가도 하락했죠. 하락했죠.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시키잖아요. 계속 하락시킨다고. 왜? 상승을 주는 순간 올라가니까. 예? 하락을 시켜야만 계속 하락할 수 있고, 여기서 상승을 주는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자, 다음 분기에 만약에 저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저가 투자 신미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 지금 저가 중에 제일 높은 게 어느 거냐? 얘예요, 얘.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분기봉의 저가를 이게 2분기잖아요. 3분기에 상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상승해서 이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왜? 저가 중에 제일 높은 봉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 저가 중에 제일 높은 봉을 봐야 돼요. 제일 높은 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올라오는 행위가 뭘 만드느냐? 종가를 상승하게 만들어요. 다시 저가를 지키는 행위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1번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당연히 전분기 종가보다 상승하게 되는데, 종가가 상승하면 종가 투자 신미도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종가 투자 신미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종가도 최고치로 가야 되는데, 여기라고 종가 최고치가. 여기가 얼마냐? 2번 3,870원이에요. 그러면 저가가 상승하면 종가도 상승하게 되고, 종가가 상승하면 3,870원으로 가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870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고가를 넘겠죠. 고가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가를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가 투자 신미도 최고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기 3,940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가 상승하는 건 종가가 상승하도록 만들고 종가가 상승하면 고가가 상승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저가가 상승하는 건 종가 상승은 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3,940원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렇게 도미노식의 상승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저종을 계속 낮춰야 돼요. 고저종을 계속 낮추면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하락 방법은 그냥 고저종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왜 계속 얘네는 저가를 깨지? 저가를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종가를 계속 저가에 붙여야 돼. 왜? 다음 분기에도 저가 또 깨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락 주체는 어떻게 한다? 계속 종가를 저가에다 붙여가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왜? 상승을 주면 안 되거든. 이게 상승 주면 뭐 한 틱, 두 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폭등해야 되는 거니까. 예. 폭등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가를 하락시키면서 계속 저가 부분에다 종가를 밀어 넣어야 되니까 봉이 이딴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확 올라가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근데 아직 그게 안 보여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 개인 현물 막 다 주잖아. 예? 뭐 몇천억씩 주잖아요. 하루에 1조도 주고 막 7천억도 주고. 그거 왜 줘요? 이거 눌러야 돼. 예? 이걸 음봉으로 눌러놔야 된다고요. 이걸 음봉으로 못 누르면 이거 튕겨요. 튕기면 상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려면 곧버스를 눌러야 되죠. 반대의 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종가 저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산다 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지속 포기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곧버스는 계속 눌러야 되고 지수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종가가 고가 부근에 있게끔, 종가가 저가 부근에 있게끔, 지수는 고가, 곧버스는 저가 부근에 있게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차트 꼬라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뉴스가 큰 게 떠서 바뀌는 날이 올 거잖아요. 바뀌는 날이 와서 이게 아래 꼬리가 확 생기는 상황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지. 네? 저가를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최고가 모두 만들고 그냥 위로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방몰이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윗꼬리 주면 작살 나는 거예요. 예? 분기봉에 윗꼬리를 주면 작살 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든 고가 부분에 주가를 붙여놓고 계속 핸들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제 곧버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방 세력이 붙어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예? 환장한다고. 왜? 옆으로 가다가 위로 가고 옆으로 가다가 위로 가고 이짓 하는 거예요. 주봉 봐요. 하락도 완만하게 하다가 상승할 때 확 쳐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자, 이게 곧버스 차트잖아요. 곧버스 차트인데 지금 거래량이 얼마인지 보세요. 지난 분기 거래량이 10348이에요. 근데 지금 3855예요. 그러면 10348이랑 3855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50%도 안 되죠. 네? 50%도 안 되잖아, 지금 거래량. 지금 5월 22일이에요. 예? 잘 보세요. (20, 21일) 이렇게 될 거예요. 거래량이. 아니, 거래일수가. 이게 4월, 5월, 6월이거든요. 그럼 총 61일인데 앞으로 6일 남았으니까 14일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20일이니까 34일을 썼다고. 그러면 61일 중에 34일을 쓴 거잖아요.
34일 나누기 61일. 그러면 시간이 얼마냐면 55.7%를 썼단 말이에요. 55.7%의 시간을 썼는데, 예? 시간을 썼는데 지금 거래량은 반도 안 나왔어요. 반이 뭐야? 예? 아까 10땡땡에서 3땡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0%도 안 나왔다고.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거래량 없다고요, 지금. 자, 385, 10348. 그러면 제가 385를 10348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37.2%예요. 네, 거래량. 그럼 지금 얼마 줄은 거예요? 18% 줄었죠. 예? 거래량이 지금 18% 감소한 상태라고. 자, 이게 엄청난 하락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하락장이에요. 고포스 입장에서.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투매가 나와야죠. 예? 막 내리면 기관이 막 던지면서, 예? 아이고,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지금 지수 폭등할 거니까. 3,300 또 갈 거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마구마구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나와. 응? 지금 고포스 빠지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리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고 고포스는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고포스가 빠지는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맨 밑으로 가요. 이거 이해되셨죠? 예? 거래량이 맨 밑으로 간다고 지금. 거래량이 맨 밑으로 가요. 그죠? 근데 다음 분기도 1이야. 그러면 다음 분기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죠. 그죠? 거래량이 옆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 내려갈 게 거의 확실시되고, 제가 봤을 때 악재가 떠가지고 고포스가 폭등한다고 해도 거래량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다음 분기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이렇게 1번, 2번 중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래량은 계속 아래에 있을 거라고. 예? 거래량은 계속 아래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고가와 저가는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횡보하거나 위로 가요. 오케이? 이해 되시나요? 예? 고가와 저가는 횡보 또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아래로 간다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무조건 아래에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분기의 이 행위 자체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맨 아래쪽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고가를 상승시켜 볼게요. 2,900원. 예, 2,900원. 종가도 2,900원 찍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셨죠? 이거 눈에 들어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은 이렇게 밑으로 가고, 이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게 하락 형태냐? 아니에요. 이건 상승의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아래 꼬리만 잘 그리면 돼. 상승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분기 대비 상승만 해주면 저는 만족하고, 거래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은 거래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투매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거래량이 없다고요. 자,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보세요. 예. 코로나 때 보면 올라가는데도 이게, 자, 잘 보세요.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참고 삼아. 지금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었던 경우가 딱 한 번이에요. 예? 그게 여기야.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유일하게 맨 아래에 있었던 순간, 그 순간이 코로나 터졌을 때만 아래에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예, 맨 아래가 아니라 맨 위에 있었어요. 이거 봐요. 여기 맨 위지. 여기도 맨 위고, 여기도 맨 위고, 맨 위고. 그죠? 같거나 높거나. 맨 아래에 있었던 경우는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맨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두 번째 내려오는 거죠. 1번, 2번. 그러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일단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분기봉이 전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이에요. 지금 월봉인데 이거를 현재 상태로 보면 다 하락하고 있죠. 예,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얼마냐? 예. 2545거든요. 2545. 근데 지금은 1310이에요. 그러면 1310 나누기 2545. 그러면 지금 51%입니다. 예. 지금 51%예요. 51%. 근데 지금 시간은 6거래일 남았잖아요. 6거래일 남았어요. 예, 그러면 14거래일이 지났고 20일이니까 70%예요. 그죠? 그러니까 70%의 시간이 지났는데 51%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시간은 70%가 지났는데 거래량은 51%밖에 안 나왔다. 그 얘기는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거래량은 감소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월봉도 계속 일단 거래량은 계속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튕겨 나오지 않고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폭락할 거면 얘가 이렇게 위로 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다행히 내려가는 동안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내려가는데 거래량마저 나오면 굉장히 암울한데, 내려가면서 거래량은 아직 막 미친듯이 폭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기봉도 그래요. 지금 내려가는 거에 비해 투매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가고 있는 거지. 네? 지수만 올라가고 있지 아직 강한 투매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건 감안하세요. 근데 월봉에는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습니다. 네. 주봉은 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여기요. 여기. 네, 여기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없어. 네? 여기는 이미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어도 하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차라리 찍어라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찍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한 거죠. 그래서 에이 찍어라 하고 했는데 진짜 찍더라고요. 자, 요거 이해되셨죠? 윗공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 내리면 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은 꽤 많은데 미국 증시가 내려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워낙 미쳐 있으니까. 자, 똑같죠? 4주간 영구간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은 낙폭과대죠.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 감아 올릴 거고 갭상승이 나오면 위로 갈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타이거도 똑같겠죠. 타이거도 똑같은 상황. 거래량 맨 아래에 있고, 그렇죠? 여기는 더 심하죠. 20 차이 나요. 이건 종가만 상승하면 완전히 분위기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가만 상승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다고. 종가만 상승하면. 그러니까 죽어도 종가 상승을 안 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죠. 아주 징글징글 하도록 종가를 누르잖아요. 이거 종가 상승하면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게 종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답 없으니까 답 없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거래량 계속 아래에 있죠. 예? 거래량 계속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이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실패한 거 아니라고. 이게 위로 올라와야 실패한 거지. 지금 거래량이 전봉이 58, 지금이 37. 여기는 좀 거래량이 좀 나왔네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도 증가는 아니죠. 붙게 되니까. 주봉은 위로 올라왔겠죠. 위로 올라와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찍었습니다. 일봉은 낙폭과대다. 결국 낙폭과대니까 감아 올리긴 할 건데 얼마나 눌렀다 감아 올릴 거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봉상 종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왜냐면 월봉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거면 이제 시도해야 돼요. 더 늦으면 이제 감아 올릴 시간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감아 올려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스닥 150. 그래서 그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코스닥 150. 무너져 있죠? 얘는 똑같은 구조예요. 종가만 상승하면 겁나게 올라가는 차트예요. 종가가 상승해야 돼요. 근데 종가 아직 하락 중이에요. 이거 감안하시고. 월봉은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 대상이 아니야. 이거 매수 대상 아니라고요. 이건 월봉상 매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지켜봐야 돼. 이거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4,300원 4,300원 넘었을 때 좀 정리 좀 하시라고. 기억하세요? 4,300원 넘었을 때, 이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좀 줄여 하고 했던 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월봉은 매수할 가치가 없어요. 매수할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봉 보고는 매수 못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물타기를 해야 될 이유는 아직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봉에서 물을 타는 게 낫지, 지금 물 타면은 밀리기 딱 좋아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 여긴 하단선이 있을 거예요. 여긴 하단선이 있어.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주봉은 여전히 상단선이 있고, 월봉은 여전히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주봉이 감아 올리려면 어쨌든 아래 꼬리를 확실하게 그리고 감아 올려야 되니까 좀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솔직히 매수 가치가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매수 가치가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눈치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더 두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게 지금 1x인데 꼭 이번 달에 다 사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월봉이 이겼죠. 그러니까 주봉이 박살난 거예요. 자, 이거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렇게 되겠죠. 아직도 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직은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기다려본다. 자, 여기까지가 국장이죠. 국장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코스피 200이랑 그 다음에 코스피잖아요. 코스피인데 여기가 2550이에요. 2552. 그 다음에
2559. 네. 자, 요 두 개의 숫자만 보여드릴게요. 2550이랑 2559. 요게 이번 달 선행 스팬 1값이고요. 다음 달 선행 스팬 1값이에요. 그러니까 2550이랑 2559. 그럼 결국에는 다음 달에 2559 위에서 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달은 2552보다 높아야 되고 다음 달은 2559보다만 높으면 돼요. 그럼 둘이 다 합쳤을 때 2559보다 높으면 되니까 2560만 넘으면 어쨌든 회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어디서 거래를 하시든지 회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올랐다가 월말에 2550이 아래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영역을 확실히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2552잖아요. 매수 영역을 확실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매수는 없어. 여기서 2600을 찍어도 매수는 없는 거예요. 2600 찍고 40% 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2600을 가. 그러면 2600을 찍고 40% 이상 뺀다고 생각하지. 이게 2600을 갈 거니까 여기서 무조건 매수해서 40%를 드세요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요. 왜? 이미 과해. 매수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자,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2557. 그런데 지금 고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아마 3316일 거예요. 3316이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이게 땡땡땡땡땡땡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고 땡땡땡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5월이고 이게 6월이고 이게 7월이고 이게 8월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뭐냐? 후행 스팬이 후행 스팬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은 후행 스팬이 5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되면 6월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 달 되면 7월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8월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위치를 잘 보시라고. 근데 고점이 어디 있어요? 7월 자리에 있죠. 7월 자리에. 요게 2021년 6월 월봉이에요. 2021년 6월 월봉이라고요. 근데 그게 후행 스팬으로 따졌을 때는 올해 7월 정도 되면 그 자리로 가요. 왜냐? 이게 몇 개죠? 26개 후행하잖아. 26개 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행 스팬이 2021년 6월봉에 도달하려면 7월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고점이야. 이게 고점이면 이게 고점이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들을 내야 되죠. 언제까지? 8월까지. 대들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고점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까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가야 되는데 5월과 6월에는 2352에 있고 7월과 8월에는 2377에 있습니다. 자, 데드가 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머릿속에 데드가 난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후행 스팬이 뭔지를 아셔야 돼. 후행 스팬은 현재 주가를 26 이전으로 옮긴 거예요. 자, 여기서 현재 주가가 뭐예요? 여기서 현재 주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종가잖아.
그러니까 종가라는 게 뭔지를 딱 알고 판단하셔야 돼요. 종가는 고가나 저가가 아닙니다. 그죠? 종가는 마지막에 끝날 때 가격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 종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찍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고. 예? 그대로 내려 꽂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대로 내려 꽂는 봉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5월 달에 꽂을래, 6월 달에 꽂을래, 7월 달에 꽂을래, 8월 달에 꽂을래, 그 얘기예요. 예, 이게 고점이라면 2021년 6월봉의 고가가 코스피의 상승의 고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이게 내려 꽂아야 된다고. 근데 5월에 꽂을 거냐, 6월에 꽂을 거냐, 7월에 꽂을 거냐, 8월에 꽂을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5월, 6월에 꽂으면 2352까지 내려가야 되고, 7, 8월에 꽂으면 2377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건 이해해야죠.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대드낸다는 얘기는 다 끝난다는 얘기야. 예? 왜? 2352든 2377이든 전분기 종가보다 낮아. 그죠? 전분기 종가보다 2352, 2377이 더 낮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기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 5월 달에 내리든 6월 달에 내리든 2352 아래로 내려가면 2470 몇인데 전분기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종가 하락하면 다 나가리라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작살나는 날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 남았다고요? 4개월 남았다고. 이해되셨죠?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소리구나.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 날이 재산날이다. 4개월 안에 언제 갈 거냐? 그걸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예? 마지노가 4개월이야. 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과거를 좀 보시고, 저는 차트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차트쟁이가 과거를 배제하고 차트를 분석한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어쩔 수 없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공감하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봉은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가죠. 반대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로 올라오면 봉은 선행 스팬 1, 2 위로 올라가요. 그죠? 이걸 골드라고 하고 이걸 데드라고 해요. 자, 잘 보세요. 데드 났지. 예? 데드 났잖아요. 이거 인정하시죠? 예? 이거 후행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다고. 데드가 났으니까 여기 데드 났죠? 응? 데드가 났으니까 여기 데드 났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한 거지. 예? 이게 1번이면 1번에 대한 효과로 2번을 갔으니까
완성을 했다고. 다시 여기 3번 골드 났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넘어도 되는 거야. 4번. 예? 골드가 났잖아요. 골드가 났으니까 얘 올라가도 되지. 데드가 났으니까 하락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가 문제예요? 지금 상황은 데드가 안 났어. 데드가 안 났기 때문에 골드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리만 브라더스 때 일목인데, 예, 이거랑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게 있다고. 그 다른 걸 보고 생각을 하셔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얘가 데드를 내면 이렇게 데드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올라서 골드를 내면 얘가 이걸 뚫어버리면 되는 거지. 왜? 골드 났으니까. 얘도 골드 내도 되는 거지. 예? 얘가 데드를 내면 이걸 데드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뚫으려면 얘가 골드를 내야 되는데 골드를 내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 데드가 나야 골드가 나지. 그러니까 얘는 우선순위가 골드가 아니라 데드라는 거죠. 예. 데드가 나야 골드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은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지금의 상태가 위로 가는 건 제한적으로 보는 거죠. 왜? 아직 데드 안 났어. 지금 코스피 200은 났잖아요. 네, 코스피 200은 데드 났는데 코스피는 안 났어. 이런 경우가 없어요. 국장은 없어요. 제가 본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번은 데드를 낼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다. 5, 6, 7, 8 중에 5, 6, 7, 8 중에 한 번은 데드를 낼 거다. 그러면 데드를 내면 5월, 6월 달에 오면 2352로 가는 거고 6, 7에 가면 2377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2557이잖아요. 그러면 2377 갔을 때 지금보다 손실이에요? 지금보다 손실이냐는 거죠. 지금보다 손실이면 지금 팔아야지. 예? 2377을 가든 2352를 가든 그 수치에 갔을 때 지금보다 고퍼스가 손실이면 지금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때 가면 지금보다 손실이 줄어. 아니면 더 수익이 나. 그러면 한번 도박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2500이고 2300대로 내려가면 최소한 100% 이상 빠진다는 얘기인데 100% 이상 내리면 한 4% 이상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럼 고버스는 8% 이상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 한 번에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2352로 간다라는 건 분기봉이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예? 분기봉이 박살난다는 얘기야. 예. 분기봉이 박살나면 아까 제가 그 구조 다 보여드렸죠. 고버스 차트에서 분기봉이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 4,000원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드가 나면 단순하게 데드 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기간이 길어요. 예, 이걸 바라보는 관점도 길고 아직도 시간이 잔뜩 남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는 솔직히 괴롭죠. 안 괴롭겠어요? 계속 빠지는데 기분도 안 좋고 그리고 저만 기분이 안 좋겠냐고요. 저보다 훨씬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기분 상해가지고 투자할 맛도 안 나고 하루하루 짜증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쉽게 무조건 홀딩하세요, 돈 벌 겁니다, 이런 얘기 쉽게 못 한다고요. 그거는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나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이 쉽겠냐고요. 저도 1억은 넘어요. 네? 제가 스큐를 보유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 합치면 1억 넘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하루 손실이 제 전 재산보다 많은 거죠. 제가 투자한 그 전체 투자금보다 그분 하루 손실이 더 커.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존버하세요, 돈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다고. 그러니까 계속 조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홀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이 되시는지, 예? 그리고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버퍼가 있는지, 예? 그거에 따라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고유하게 투자자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예? 제가 곤방지게 그냥 들고 가시라니까요, 아무 걱정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 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큰 규모, 제가 아시는 분 중에 20억 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고버스를 20억 들고 있는데 70만 주면 100원 빠지면 얼마예요? 100원 빠지면 70만 원, 700만, 7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버스가 100원 하락하면 손실이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계속 구조, 조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어야, 당할 때도 알고 당해야지. 아니에요? 알고 당하면서도 알아. 이렇게 당하면 얼마큼 더 당해야 되는지, 이 고통이 얼마나 더 유지되는지도 대충 감이 와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버퍼가 생기죠. 근데 모르고 당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대응이 안 돼. 전혀 생각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최악의 상태예요. 그러면 손이 움직여요. 네. 손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드리고, 안 좋은 상황 이렇고 좋은 상황 이렇고 어떤 조건에서 오르고, 이 얘기를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래요. 자, 제가 어쨌든 고버스를 투자하고 있고 고버스 투자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럼 제가 고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방송을 제공하는데 손절하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 당신은 손절해야 돼. 이걸 뭐하러 들고 있어? 이런 쓸모없는 주식을 왜 거래해? 이렇게 방송할 거 방송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저는 이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인데 같이 거래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들고 가지 마, 손절해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계속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손절하도록 유도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손절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지.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손절을 강요하고 매매를 강요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방송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한 거죠. 투자자가 다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분기봉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인버스 차트입니다. 인버스를 왜 보여드리느냐?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 때문에. 이거 분기봉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거래량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서 보세요.
참고 삼아서 보시면 거래량의 의미가 와닿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래량이 위에 있던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위에 있던 구간. 그리고 여기까지가 거래량이 위가 아닌 맨 아래는 아니지만 위가 아닌 구간이고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었던 자리는 여기에요. 자,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었어요. 거래량이 또 바깥으로 나갔죠.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간 구간.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량 여기서 나갔어요. 그죠? 여기서 나갔어. 거래량이 맨 바깥에 있던 구간이 여기에요. 자, 거래량이 맨 바깥에 나갔던 구간에 다 폭락 있죠? 여기 폭락했잖아. 여기도 폭락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락이 오는 자리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폭락을 해. 근데 거래량이 맨 밑으로 빠지는 구간은 폭락이 심하지 않아. 여기 폭락 심해요? 근데 여기 지금 거래량 어디 있냐고요? 맨 위에 있어요? 아니잖아. 맨 아래에 있잖아요. 여긴 대놓고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위치가 폭락 구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 예? 지금 이런 곳에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가 여기에 가깝다고요. 여기에 가깝거나. 근데 여기보다는 조건이 여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A구, B구, C면 C는 B보다 조건이 좋고 A랑은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폭락 구간에 있는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폭락할 때 거래량 맨 위에 있었거든. 보여드렸잖아요. 예? 여기 거래량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도 거래량 위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어. 올라오고 난 뒤에 작살났잖아요. 올라오고 난 뒤에 작살났다고. 근데 지금은 아래쪽에 깔려 있다고요. 아래쪽에 깔려 있어. 근데 다음 분기는 뭐예요? 다음 분기는 거래량이 1이야. 그러면 이게 또 내려가. 무슨 얘기예요? 점점 내려가잖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점점 내려간다니까? 그건 맨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폭락 구조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나 이 형태를 꼭 따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거래량을 왜 이렇게 해요? 늘려가지고 이렇게 올려버리지. 그래서 의외로 지금의 거래량 환경은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거래량 환경은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 아니면 여기에 가깝든가.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하락세가 강한 그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 자꾸 고포스 손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미국 증시 겁나게 잘 올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래서 환장하겠어요. 네? 국내 증시는 다 죽었는데 외국인이 자기네 증시 살리기 위해서 남의 증시까지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핸들링을 하니까 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예요. 미국 증시 시작했으니까 이걸로만 보면 되겠죠. 네. 자, 나스닥 100부터 보겠습니다. 네. 12개월 1년봉이에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상박 없어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더 올라가는 거 부정 안 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니까. 근데 이미 넘었다고. 네? 연봉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었기 때문에 얘는 기대할 게 없다고요. 자, 6개월 봉 상단선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13,120, 12,610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6개월 봉으로 봐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영역 벗어났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홀딩하면 돼. 근데 여기서 신규 매수 없다고. 자, 반기봉 갑니다. 분기봉. 분기봉도 상단선 위에 올라탔죠? 그러니까 얘는 싹 다 매도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분기, 연봉, 반기. 예. 다 매도가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홀딩해야 되죠? 매수자는 홀딩해야지 신규 매수 들어가기 어렵다고. 자, 이제 월봉으로 갑니다. 월봉도 상단선 위로 올라갔죠? 예. 그러면 월, 분기, 반기, 연봉 싹 다 매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죠. 예?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라고요. 열받는다고요. 어느 정도 해야지. 예? 어느 정도 해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이 상태에서도 막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수가는 여기가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벗어난 거예요. 매수가는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홀딩 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예? 그러니까 매수자는 홀딩 외에는 전략이 없고 매도자는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연봉까지 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세요. 후회하지 말고. 예? 거래를 해놓고 계속 후회를 해. 그 후회하면 뭘 건데요? 이미 손실은 났어요. 그 손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고민해야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왜 그렇게 할 걸, 그런 고민을 뭐하러 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해봐야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저가 여기죠? 고가 여기잖아요. 고가 넘었죠? 그러니까 고가 투자심도 상승 확정. 예? 근데 종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종가만 하락하면 돼. 종가가 하락하면 다음 달에 고저를 하락시켜야 돼요. 이게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종가만 하락시키면 땡큐. 예. 다음 달에 고저까지 하락시키면 완전 땡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거래를 남았잖아요. 종가만 보세요. 종가가 하락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7거래를 하는 악재가 떠야 된다고. 예? 어느 날 갑자기 빵 떠가지고 훅 빠져야 돼. 그런 날 하루 이틀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메카시하고 막 협상하고 있잖아요. 예. 협상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올라요. 예? 아니 결렬됐잖아. 결렬돼가지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가면서 이렇게 립서비스를 날린 거잖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해가지고 올랐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실무진이 또 협의를 한대. 그래서 또 올랐어. 근데 결렬됐어. 그죠? 안 내려. 그리고 전화로 이거 또 다시 시작할 거다 그랬더니 또 안 빠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상단선 위에 있다고. 월봉, 그 다음에 분기, 반기, 연봉 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악재 하나만 7거래일에 뜨면 돼요. 그래서 종가만 하락시켜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이게 고가가 80이에요. 예? 고가 투자 신뢰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시작하잖아요. 여기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2024년 3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내년 3월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안 무너지면 연장되는 거고, 무너지면 그만큼의 기간이 하락할 수 있는 에너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봉. 예, 주봉 공중에 떠 있죠? 예? 주봉 공중에 떠 있잖아. 예? 주봉 이렇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고가 넘었네. 에이, 망했다. 예. 고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나가리야. 자. 주봉에
자, 주봉의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네, 하단선. 얘는 다 쓴 거야. 안 쓴 거 여기 있습니다. 13,424. 근데 이제 고가 넘었죠? 고가 넘었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의도는 상승해요. 그러니까 아직 고점 확인 안 된 거예요. 왜 미국 증시가 하락을 안 하고, 예, 그 부근에서 시작했을까? 요 고가 넘어야 되니까. 예? 요 고가 넘어야 고가 투자 심의도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지. 예? 왜 바이든이 비행기에서 전화를 했겠어요? 전화 안 하면 안 돼? 그냥 악재 상태로 두면 되는데. 예. 다 이게 손발이 맞는 거죠. 자, 그래도 90이에요? 90입니다. 무슨 얘기냐? 음봉이 떠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왜냐? 다음 주에 고가가 내려갈 거거든.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하락이. 네? 여기까지 하락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주가 음봉이 나느냐 안 나느냐지. 네? 이번 주 음봉이야 아니야? 예. 음봉 나면 다음 주에 고가 낮아지면서, 예, 하락 시작해요. 하락 시작이면 대략 한 9주 정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될 거 뭐예요? 음봉 하나 확인하시라고. 예? 근데 음봉이 이만한 게 떴다. 그럼 저를 욕하세요. 응? 음봉이 저만한 것 뜨면 매도 못해요. 그러면 저는 스큐 들고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이제 싱글로 들어가신 분은 못 잡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중간한 음봉이 뜨면 그 다음 주에, 예, SQQQ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음봉 나기 전에는 내버려 둔다. 왜? 월봉이 시원찮아.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요런 구조예요. 지금 7월 31일까지 잡혀있어요, 하락이. 여기서 무너지면 7월 31일까지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7월 30일까지 빠지면 6월 말도 포함이 되죠. 6월 말, 7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주봉이 무너지면 7월 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시원하게, 올 여름에 시원하게 계속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번 빠지면 7월 말까지 빠질 건데 7월 말까지 빠지면서 분기봉 종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이제 연봉 고가 나온 거고, 연봉 고가 나왔으면, 예, 미친 듯이 내려가가지고, 예, 작년 저점 깨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건 뭐예요? 얘네들이 상승을 계속 할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봉을 고가 저가 종가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버틸 거예요. 응? 고 저 종을 높이면서 버티겠지. 왜? 하락시키면 7월 말까지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조종 상승시키면서 계속 뺀질뺀질하게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봉이 이해되세요? 제가 빠진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안 빠지는 케이스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음봉이 나면 빠지겠다는 얘기고, 빠지기 싫으면 양봉으로 버틸 거라고. 안 빠지면 일주일 또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얘네들이 상승할 거면 어떻게 돼요? 예? 아래 꼬리 쫙 달았다가 감아 올려가지고 종가 딱 상승해서 마감하겠죠. 왜? 하락하기 싫으니까. 그럼 다음 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저가 지키면서 또 양봉 내면서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봉으로만 보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월봉을 잘 보세요. 월봉 지금 상단선 위에 있고, 분기봉도 상단선 위에 있고, 반기봉도 상단선 위에 있고, 연봉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짓을 계속 한다고 해도 이 높이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빼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딴 짓을 하는 거지. 예? 이게 전형적인 거 아니에요?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빼기는 싫으니까 옆으로 가면서 시간만 계속 때우다가 한번 쳐 올린 거지. 예?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똑같은 짓 하지 않겠어요? 지금 한번 쳐 올렸잖아. 예? 한번 쳐 올렸으면 또 시간 끌어야죠. 예. 그러니까 막 폭등한다? 폭등할 수 있을까요?
위가 지금 다 과열권인데 어떻게 해요? 자, 여기도 지금 과열이에요. 여기가 지금 과열이라고요. 13,900.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자리도 많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윗공간도 얼마 없어. 자, 지금은 뭐 하겠어요? 예? 그냥 놀겠지. 예?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시간만 때우겠죠? 오르는 척, 내리는 척, 오르는 척, 내리는 척 이러면서 시간만 계속 때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협상하고 있는 게 호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번 또 쳐올리겠지. 그리고 협상하고 있는 게 악재로 작용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투자 심리도 몇인지 보세요. 네? 투자 심리도 몇인지 보라고요. 높아요, 지금. 이게 0구간을 지나는 게 아니야. 1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내일 종가 하락하면 하방이에요. 예? 내일 종가 하락하면 하방이라고. 오늘 올라도 내일 종가 하락하면 제가 봤을 땐 하방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단 내일이 더 중요해요. 내일 뭔가 결과가 나오나 보죠? 자,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는 3개월봉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3개월. 자, 제가 다우 이야기할 때 꼭 하는 얘기 있죠? 얘가 진앙지다. 예?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사고가 나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다우 지수에서 터질 거다. 예,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다우 지수 안에 포함된 그 섹터에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계속 금융 쪽이잖아요. 예? 계속 이슈가 되는 건 금융이잖아요. 사실 애플이 무슨 문제가 있고,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걔네는 감원만 하면 돼. 예? 영업이익이랑 매출 안 나오면 계속 직원 잘라가지고 비용 절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우 섹터 안에 있는 건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직원 자르면 해결돼요? 해결 안 되잖아. 예? 직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출해주고 투자한 게 문제 아니에요? 예? 상업용 부동산에다 투자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공실률이 생기면서 연체되는 게 문제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빌려준 게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면 계속 그 건물주한테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리고 채권에 투자한 거는 아작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돌아오나? 오늘도 TMF 빠지는데요? 예? TMF 안 올라요. 그럼 TMF가 안 오르는 거는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값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잘라봐야 소용없는 거지. 직원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자, 여기 상단선이에요. 네, 33,800선. 안 오면 매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분기 종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는 악재가 사정권이야. 그쵸? 나스닥 지수는 전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려면 막 한 4%, 5% 막 이렇게 내려야 돼요. 범위가 커. 예? 근데 얘는 지금 사정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게 올라도 얍삽하게 오르잖아요. 오를 공간은 없는데 내리기도 싫으니까 지금 얍삽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분기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잘하면 사고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매도 못해요. 매도가는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달. 달은 지금 하단선보다 높죠. 그러니까 매수도 못해요. 이건 매도도 못하고 매수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좋아. 그죠? 얘가 하단선 찍고 확 올라와 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냥 하단선 위에 있다가 월말에 눌러주면 완전 땡큐예요. 오케이? 자,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으로 갔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위에선 상단선이 누르고 아래에선 하단선이 받쳐요. 박스입니다. 박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기도해야죠. 네? 이번 주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저보고 뭐 저 기도방을 운영한다 그러는데 이건 기도해야 돼요. 네. 어디로 갈지 기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 깨면 하락이라고 봐요. 예? 저가를 안 깨면 오히려 사고. 예? 그러니까 이 구조는 매도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매도는 하면 안 돼. 예? 근데 매수를 할 거냐? 그러면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는 오케이. 예? 매수는 오케이인데 매도는 아까 33,800을 넘어야만 할 수 있으니까 매도자는 홀딩 여부만 판단을 하고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고 붕괴되면 안 사고. 자, 일봉은 저가 깨졌으니까 무시. 예? 일봉은 저가를 깼으니까 무시라고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주봉. 주봉의 저가를 깨면 매수를 포기하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고. 호재면 저가를 지킬 거고 악재면 저가를 깨겠죠. 하지만 매도자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삭스. 네, 삭스. 자, 분기봉. 아, 이걸 다 감았어요, 이걸. 네? 이걸 다 감았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네. 반도체가, 그죠? 반도체 최악 지났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가 마이크론 제재한다고,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최악을 지난 게 아닌데, 이제부터 시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지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기봉을 상승시키고 싶은 거지. 예? 이거 분기봉 하락하면 작살나는 거니까 어떻게든 상승시키려고 이걸 다 감아 올렸다니까요. 자, 월봉. 월봉은 상단선은 누르고, 그죠? 내리기는 싫고. 그러니까 거기서 깨작깨작 거리고 있어요. 주봉. 허공에 떠 있고. 예, 이거 매수 매도 둘 다 안 돼요. 예, 매수도 허접하고 매도도 허접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늘에 맡겨야 돼요. 예, 하늘에 맡긴다. 고가만 안 넘으면 쏟아질 것 같은데. 예? 이건 고가만 안 넘으면 내리기 딱 좋은 차트예요.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고가만 안 넘으면. 근데 고가를 넘기면은 또 일주일 연장이에요. 예. 이거 고가 못 넘으면 땡큐인데. 일봉. 예. 지금 이격 벗어났잖아요. 이격 벗어나가지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야, 이거 그냥 쏟아지지 이걸 또 감아요. 이거 왜 감겠어요? 떨어지면 작살나니까. 예? 예. 중국이 제재를 했으면 제재를 당한 만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했나? MU? 겨우 4% 빠져요? 한 20%는 빠져야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스큐. 네. 스큐는 뭐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가격만 보시면 돼요. 자, 주봉은 아니 분기봉은 뭐 막는 게 없어요. 막는 게 없으니까 내려가도 할 얘기 없고, 월봉은 지금 하단선에 걸려 있습니다. 볼펜 20 하단을 안 찍었어요. 이게 조금 아쉬워. 네, 볼펜 20 하단까지 찍지. 이건 감아 올려야 붙을 수 있어요. 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 감아 올리면 붙어요. 근데 지금 7거래일 동안 감아 올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매수가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매수가 아래에 들어가 있다. 네, 지금 매도가는 벗어났고 매수가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저가를 깼냐? 저가 깼죠. 저가 깼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으로도 매수 못해. 예? 월봉도 저가 깼고 주봉도 저가 깼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매수 못하게 하려면 계속 저가 깨야 된다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거 뭐 남았어요? 일봉. 일봉 저가 깼죠.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내일 다시 보세요. 예? 그래서 내일 오늘 저가 지키잖아요? 그럼 사요. 저가를 지킬 것 같으면 사고 저가를 붕괴하는 날에는 안 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양봉으로 끝났어. 그럼 내일 다시 매수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는 얼마냐면 월봉의 하단선. 예, 여기 26.63까지. 예, 26.63까지 노리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단 조건은 일봉상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봉이 나와야 돼요. 예, 됐고 삭스 월봉. 월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일걸요? 여기도 하단선 아래잖아요. 18.48까지 노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주봉이 저가를 깨냐 안 깨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저가 아직 안 깼죠. 예. 그러니까 저가를 안 깨면 18.48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면 나가리예요. 이해되셨죠? 깨면 나가리다. 안 깨면 제가 봤을 때 18.48까지는 오케이예요. 오케이. 감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단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깰지 안 깰지는 잘 관찰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지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여기도 일봉상 저가 안 깨면 매수잖아요. 아직 저가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일봉도 매수가 돼. 예, 일봉도 매수가 되고 주봉도 매수가 되는데 조건은 일봉상 전봉 저가 깨면 일봉은 매수 금지. 주봉상 지난주 저가 깨면 주봉도 매수 금지예요. 단 목표가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주봉이 저가 깨면 주봉상 거래도 적고 일봉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TMF. TMF요. 자, 이게 상단선이 여기죠. 여기. 8.84. 8.84 위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가니까. 예? 8.84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이야기를 안 꺼내도 사실 수도 없어. 예. 자, 7.31이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7.31이 붕괴되면 매수 폭입니다. 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 7.31이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다음에 월봉 저가 깨졌죠? 그러니까 얘는 매수가 안 되죠. 주봉. 예. 자,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예요. 예? 저가를 깨면 주봉도 매수가 안 되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되죠.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매수 환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매수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 잘 하시라고. 예. 저가는 얼마냐? 7.50? 7.50이요. 그러니까 7.50이 붕괴되지 않으면 사도 되고 7.50이 붕괴되면 이번 주는 매수 전략을 못 가져가죠. 예, 일봉은 볼 거 없고. 그러면 자, 7.50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냐, 7.31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냐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7.31이 붕괴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터진다라고 봐요. 예? 7.31이 붕괴될 정도면 채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은 뭐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애플 보여드릴게요. 애플 월봉 보시면 얘 상단선 찍었을 거예요. 찍었잖아. 그죠? 예. 여기 찍었어요. 찍고 내리는 거예요. 175.21불. 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이제 종가 하락 여부예요. 예. 종가가 내릴 거냐? 이번 달에 종가가 내릴 수 있느냐? 169.70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다고 봐요.
자,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어서 얘가 내려가려면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라고, 저가가 깨지면 이제 100불대가 깨지는 거고, 저가를 지키면 상방인 거예요. 예, 이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주봉, 주봉은 위가 아직 열려 있어요. 아래도 열려 있고 위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방을 홀딩할 수는 있는데 매수는 못 들어간다고. 와, 이건 좀 과한 건데. 자, 예. 그러니까 월봉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시간은 하방인데 누르는 힘이 약해.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주봉이 한번 죽어야 돼요. 얘를 매도 치려면 주봉이 한번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환율 볼까요? 환율 많이 내리고 있던데. 예. 자, 여기는 상단선에서 내려왔죠. 예. 상단선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최고가 모두와 상단선이 계속 눈치 보면서 싸우고 있는 거고, 월봉은 다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가를 안 깼어요. 예. 아직도 저가는 안 깼어.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긴 조정을 하는 거고, 분기봉은 위로 가야 되고, 그다음 월봉은 지금 전봉 저가는 계속 지키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봐요. 주봉은 죽었어. 근데 주봉은 죽었는데 다음 주 또 영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렸다가 다시 감아 올리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애플 분기봉이요? 보여드릴게요. 애플 분기봉. 이렇게 생겼어요. 예. 미친 거죠. 솔직히 미쳤다고 봐요, 이거. 얘도 똑같은 구조예요. 아, 엔비디아 있어요. 여기 있다. 예. 엔비디아 3개월 봉은 위가 열려 있어요. 예. 위가 열려 있다. 얘는 안 막혀 있어요. 애플은 막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월봉. 예. 얘는 월봉은 상단선까지 이제 올라탔어요. 이렇게. 지금 상단선 위로는 올라가 있는데 상단선이 썩 강한 구조는 아니에요. 상단선이 썩 강한 구조는 아니고 얘도 똑같아. 얘도 종가만 하락하면 무너져요. 근데 이거 종가 하락할 모양새가 아닌데요. 지금 7거래일 동안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빵빵 터지는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네요. 여기 거래량이 밑에 깔려가지고 독하네요. 거래량 관리 엄청 잘하네. 월봉은 매도가에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은. 그 다음에 분기봉은 볼벤 넘었다. 볼벤 넘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매수 영역은 벗어났는데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좀 이건 악재가 좀 떠야 돼요. 미국 증시 자체 악재가 떠야 돼. 이건 뭐 그냥 미친 듯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무너지려면 뭔가 대외적인 충격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로드컴은 제가 등록이 안 돼 있고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1시 54분이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